이 문제 풀 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왜 이거 지우고 할게요. 용철이 원래 길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손으로 잡고 있다가 탁 놨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려올까라는 건데 언제까지 내려올까? 그러면 여기가 mg가 kx인 지점을 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용철이 늘어나서 여기까지 딱 왔는데 그때 탄성력과 중력이 같다라고 하면 이때 과연 정지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려온다가는 mg가 중력이 탄성력보다 큰 구간이에요. 여기서가 딱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속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때 그러면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이게 최대. 그랬다가 다시 이제 더 내려가면 이제 kx가 더 클 거니까 x가 커지면서 그래서 탄성력이 더 크니까 그때부터는 알자임이 이제 윗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감소해서 언제 멈출 거냐면 정확히 같은 거리만큼 왔을 때 얘가 만약에 h만큼 내려왔으면 또 h만큼 더 그래서 이때 딱 멈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평형점 여기 알자임이 0이 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만큼 더 내려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1번을 푸는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원래 여기 A 지점이 이제 용수철이 안 늘어나는 지점인데요. A라는 질량이 M인을 하면 B 지점이 됐을 때 이때가 지금 알짜임이 빵이래요. 알짜임이 0. 그러니까 알짜임이 0이고 여기만큼 더 늘려서 X만큼 더 늘려서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손을 놔두면 지가 알아서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한들 위에서 시작을 한들 똑같은 진동을 이렇게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여기서 툭 놔두면 얘가 중력 파텐셜 에너지가 없어지면서 줄어들면서 대신 탄성 파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서 탄성 에너지가 최대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은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여기를 지금 얼마로 잡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다 0이라고 기준을 잡았어요. 어차피 탄성 에너지는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0일 거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저 지점 A 지점을 이제 기준점 0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니까 점점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 내려가면 C 지점까지 슉 내려오면 중력 포텐셜은 감소해겠죠. 일단 마이너스 값일 거고요. 대신에 용우차가 늘어났으니까 탄성 에너지는 늘어날 거예요. 그 값을 이 제로라고 했어요. 근데 A에서 C까지 움직이는 동안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이 0이라서 이때도 둘이 더해서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제로 이렇게 돼야 될 거고요. D 같은 경우에는 B 지점 여기까지 내렸어요. 맞죠? D 지점까지 내려왔으니까 요거 상황 말하는 거야. 보면은 얘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총 4x 늘어난 거죠. 4x. 자 그러면 이 제로는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2분의 1 k 2x 제로의 제곱 요게 지금 이 제로인데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지금 똑같은 용수철이라고 했으니까 용수철 상수는 k의 4x 제로의 제곱이다 이 값이겠죠. 그러면 지금 안에 내부가 지금 2배니까 제곱하면 4배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이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기억은 마이너스 2제로 맞고요. 니은은 2 제로가 아니고 4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A가 B를 지날 때 B 여기를 지날 때 운동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빵이에요. 총 에너지는 0인 상황에서 만약에 B까지 내려가면 일단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X의 제곱이 됐을 거고요. X의 제곱. 이게 X 제로가 아니고 X구나. 자, 2분의 1 X 제곱이 될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를 봐야죠. 이 값이 얼마냐면 이제로가 아니라 얼마일까요? 지금 이제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x제곱이고 이건 4x의 제곱이니까 4분의 1배예요. 이게 4분의 1이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mgx만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될 거냐면 이게 사실 얼마냐면 원래 기준점으로부터 얼마 내려왔냐면 2x 내려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mg 2x 값이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mgx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2제로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플러스 2k. 그래서 이걸 다 더했을 때 총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이게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이렇게 둘이 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2제로니까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 2제로여야 0이 되겠네요. 얘는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2제로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2kg인 A를 5m/s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m까지 올렸는데 0.2m까지 압축시키고 멈췄대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 에너지는 2분의 1, 2 그리고 5의 조금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에너지가 얼마 올라갔냐면 1m 올라가고 0.2m 압축시켰다 했으니까 0.2m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됐냐면 m이 2kg지. 2 바로 쓸게요. 2 중력 10 mg 그리고 높이는 1.2 더하기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그리고 0.2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이제 k 값 나오겠네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25. 25는 이거 계산하면은 24죠. 24 플러스 요거니까 결국 요게 1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k의 100분의 4 요게 2 이러면 되겠는 거죠. 이게 10분의 2니까 100분의 4 그러면은 약분해주면 2 그럼 k가 50인 상황입니다.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될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용철 상수 구했고요. 자, 다음 뭐 할 거냐면 여기를 좀 지워서 그림을 좀 잘 봅시다. 네, 어떤 상황이냐면 2x만큼 압축시킨 상태에서 이거 나오네요. 용처 위에 a를 올려놨더니 이 a를 올려놨더니 x만큼 압축 상태에서 정지한 상황이다. 여기 정지한 상황. 그러면 결국에 중력 mg랑 이렇게 올라가는 거 kx랑 딱 같다라는 소리겠네요. 그럼 이 x가 얼마냐라는 물어본 건가? 이 x만큼 더 압축시키고 났을 때 얼마까지 올라가냐 이거 물어봤네요.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일단 kx가 mg인데 그 x가 얼마인지 찾아야죠. 근데 k 나왔으니까 k는 50 그리고 x는 m이 2kg 그리고 중력이 10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하면 x가 5분의 2 미터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x만큼 더 내렸으니까 원래 x가 5분의 2인데 여기서 2배를 더 내려오면 5분의 4를 더 내려오는 거니까 총 5분의 6 내려온 거네요. 이렇게 복잡하니 결국에 용철을 얼만큼 내렸냐면 5분의 6m만큼 내리고 그 다음에 냅두면 얼만큼 올라갈 거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얼마냐면 이걸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바꿔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k가 50 그리고 5분의 6의 제곱. 이게 나중에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올라갔느냐니까 책으로 높이 올라가면 속도는 빵이니까 그게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됐겠죠. mgh. 그러면 m이 2, 또 중력은 10, 그리고 h 이렇게 하면 h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약분하면 25 나오고요. 그리고 25 그리고 25분의 36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약분. 그럼 36이 20h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18 그러면 이렇게 하면 9, 5 h는 5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 4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 건데 이 문제 풀 때 꼭 먼저 좀 생각을 해주실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아니면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들이 있다. 그러면 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아이 m짜리의 운동 에너지가 이 제로다 라고 한다면 이 m짜리의 운동 에너지는
E 제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만약에 m짜리 내가 중력 포텐셜이 1이다. 그러면 2m짜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2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한 번씩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가 같은 경우에 지금 F라는 힘으로 이렇게 떠당겼어요. 그러니까 F는 3M한테 일을 해주는 거예요. C한테. 근데 이 F가 C한테 해주는데 여기 있는 장력들이 있어서 A나 이 장력이 있어서 B한테도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A일 때 이때가 에너지가 2, 9, 2라고 했으니까 이때 에너지가 2, 이때 에너지가 9, 2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고 9, 2라면 B는 그때 얼마일지 생각해 봅시다.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량이 2배 더 작아요. 이건 M이고 이건 2M이니까. 그리고 실로 묶여 있으니까 같이 움직일 거예요.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에서 B까지가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얘가 위로 1만큼 올라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였다가 2분의 9 2까지 이제 변하겠죠. 질량이 2배 차이 나니까. 자, 그리고 얘도 L만큼 올라가는 동안 이제 운동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얘는 2M, 얘 3M이니까 2분의 3배 차이 나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이었는데 2분의 27, 2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말이 있냐면 A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증가량이 6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서 중력 포텐셜이 좀 증가하는데 그 증가량이 얼마였냐면 원래 얘가 만약 0이라고 한다면 얘가 얼마큼 증가했냐면 6, 2로 이제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총 변화량이 6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F는 얼마큼 증가했냐를 생각해 보면 질량이 3배 차이 나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3배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증가한 양이 얼마가 될 거냐면 이제 3배니까 18 이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고요. 이것도 운동 에너지 변화량, 밑에 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 위에 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어떤 것 때문에 왔냐면 이 모든 변화들, 모든 에너지 변화들은 다 누구 때문에 왔냐면 결국 이 F가 해준 일입니다. 그리고 FL이 이 모든 일을 다 에너지를 증가하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일 해보면 F가 C에 한 일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결국 FL 그러니까 C한테 해준 일을 다 따져보면 일단 C한테 해준 일만 따져보면 18이 더하기 이게 얼마큼 저는 2분의 1이니까 12 이게 이제 C한테 해준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B한테 해준 일은 포텐셜 에너지는 6이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8이니까 4이가 증가했네. 이게 이제 B한테 해준 일. 그리고 A한테 해준 일은 8이 증가했죠. 이게 다 A, B, C에 다 해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C는 30, B는 10, A는 8. 다 더해주면 48이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거고요. A가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동안 C의 역학적 증가량은 나아가 가의 4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도 지금 똑같이 지금 이거는 이제 C를 B를 떼버린 상황인데 이때도 어차피 L까지 움직이면 FL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거리 움직였으니까 한계는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48E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48E가 근데 이번에는 B는 없이 A랑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로 다 돌아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C가 L까지 올라가는 거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C만 놓고 보면 포텐셜 변화량은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같은 높이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18이다. 똑같을 거고요. 나머지 A랑 B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건데 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총 얼마냐면 48 중에 18 빼고 남은 거 32를 A랑 B 운동 에너지를 증가량으로 바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는 2M이고 얘는 3M이니까 C가 더 운동 에너지가 많이 증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속도가 변했더라도 어차피 질량이 2분의 3배 더 크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2분의 3배, 2대 3으로 나눠준다 생각을 하면은 5분의 2, 5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5분의 2 하면은 5, 6에 30, 12 되나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18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국 C는 총 18 더하기 18에서 B가 아니고 C네요. B가 아니고 C. C.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C 같은 경우에는 나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18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도 18 증가해서 총 36 증가했어요. 내 가에서는 30 증가했죠. 이건 4배는 절대 아닌데요. 1점 몇 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틀린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에서 A가 B를 지나는 순간 A 운동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 지금 A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10이에요. 그 말은 처음 에너지는 얼마냐면 2였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 여기 운동에너지가 2라고 했으니까 2에서 12만큼 변했으면 13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12가 아니라 13이다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기억 하나다 이렇게 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여기 3이 있고 여기 1kg이 있는데 여기서 F로 당겨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이 넓이가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힘 이동거리니까 이게 이 넓이가 F가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F가 한 일이니까 이게 다 운동해지냐 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장력도 있기 때문에 A, B도 지금 역학적인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A가 한 일이 결국 뭐냐면 A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을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포텐셜이 늘어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얘기하셔야 되고요. 한 일이 운동 에너지만 따져주려면 이때 이 한 일은 알짜임이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짜임이 한 일은 죄다 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냥 F가 한 일, 장력 이렇게 생각하지 내력 생각하지 않고 얘기한다면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으로 꼭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까 3번 문제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면 A 운동거리가 5m인 순간 5m면 여기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5m면 여기거든요. 그럼 이때 힘이 얼마냐면 가운데니까 30m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작용하는 알짜임 물어봤네요. 그럼 이거는 단순 역학인데 여기가 30N이면 여기 장력이 얼마큼 작용하겠죠? 여기 장력이 T 작용할 거고 얘는 중력 10 작용할 거고요.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A 같은 경우에는 총 합력이 30 빼기 T예요. 방향이 반대니까. 이게 A의 총 알짜임 F는 MA.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T가 더 크니까 T 빼기 10이 지금 1A. 같은 실로 묶여서 움직이니까 가속도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 A랑 이 A는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결국 20은 4A, A는 5란 소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A에 작용한 총 알짜임이 얼마냐면 A가 5니까 15다. 보시면 T가 15N이다. T가 15N이니까 맞죠? 여기 A가 5 넣으면. 그래서 A 작용한 알짜임은 15다. 기억은 맞는 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A가 정지 상태에서 20m 움직인 동안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저 넓이 한번 구해보면 넓이를 슉슉슉 다 더해보면 이제 여기 있는 게 얼마냐면 10, 20이니까 250이고요. 여기 큰 거는 이 가운데가 30이니까 이렇게 잡아서 계산해주면 300. 그럼 총 550이네요. 그럼 총 550이 A의 운동 에너지도 변화시켰을 거고,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랑 B의 포텐셜 에너지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본 건데
일단 B가 얼만큼 올라갔을 거냐면 20m 움직이겠지. 그럼 B 같은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냐면 mgh 생각하면 1kg, 중력가격도 10, 높이 20 하면은 200이네요. 그죠? 그럼 A가 2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200을 제외한 나머지 A 값들이 얼마냐면 350이죠. 근데 지금 A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A랑 B 합친 게 350이지 A 하나가 350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다 라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굳이 이거를 이제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A가 3이고 B가 1이니까 3대1 차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4분의 3이 A 거, 그리고 이거의 4분의 1이 운동에너지 B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해야겠죠. 아무튼 얘는 틀린 거고요. A가 정지 상태에서 30m 움직이는 동안 A, B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결국 이거는 뭐 물어봤냐면 F가 한 일 물어봤네요. F가 1을 해서 결국 A, B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 넓이 구하면 되겠는데요. 그럼 일단 이거 두 개에서 550 나왔으니까 이거 넓이만 구하면 되네요. 그러면 5랑 25의 가운데면 이게 얼마죠? 25, 30, 15. 여기 넓이가 150이네요. 그러면 총 350에다가 150 플러스 된 거니까 아니군요. 550에 플러스 되면 600, 700. 이건 맞는 거.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에서 4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탄성 개수 K, 여기서 탄성 개수 여기는 2K입니다. 그리고 일단 T만큼 압축시켜서 A랑 B가 동시 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보면은 질량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 이렇게 놓은다면 이제 얘네들의 그 탄성 에너지, 그러니까 2분의 1 K D 제곱, 이 탄성 에너지 때문에 A랑 B가 운동을 하죠. 그래서 지금 P에서의 속도가 4V라는 거 봐서 지금 이 탄성 에너지가 A랑 B 모두 속도를 4V까지 올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용철 A는 용철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B는 그 4V 속도, 최고 속도를 얻은 그 시점부터 앞으로 쭉 날아가서 4V가 됐다가 Q에서 2V가 되고 나중에 2K인 용철 상수에서 X만큼 압축시키고 정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V일 때 이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결국 다 여기서 2분의 1 2K X 제곱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오늘도 분석을 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서의 에너지를 이 제로라고 한다면 지금 속도가 절반이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이 됐을 거고요. 이 4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중에 요만큼 압축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처음 이제 이 운동 에너지가 이 탄성 에너지가 나중에 A랑 B 운동 에너지를 똑같이 늘리니까 얘가 이제 이 제로가 되겠죠. A랑 B 질량이 똑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쓸 수 있고요. 어떤 걸 물어봤죠? 그러면 4분의 1 2가 요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바로 이거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4분의 1 2 제로는 8로 나눠죠. 그럼 16분의 1 KD 제곱이 되고 이게 결국 2분의 1 2K 그리고 X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KK 약분시키고 X는 바로 4분의 1이 바로 나오네요. 4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분의 1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2 제로에서 4분의 1 제로가 있으니까 여기서 4분의 1 제로가 됐으면 변화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제 4분의 3이라고 말을 해야겠죠. 4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을 해보면 요게 이거니까 4분의 3 곱하기 2 제로가 4분의 1이죠. 4분의 1 KD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16분의 3 KD 제곱 그러면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16번 볼게요. 이번 영적 상수가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고요. 지금 ED만큼 감소시켰다가 냅뒀더니 얘가 슝 올라가서 B의 영적 상수, 지금 A랑 B가 영적 상수가 똑같다고 나와 있고요. 2분의 1 D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운동에너지 최대값 물어봤고요. 그리고 x 물어봤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줘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영철이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압축시키고 x만큼 압축시키고 그러고 나서 냅두면 정확히 다시 제자리 올 때가 최대 속도예요. 다시 말하면 평형점. 왜냐하면 얘가 압축된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 이제 앞으로 주는 힘을 줄 때까지는 계속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용철이 이제 줄어들면 이제 감소하는 거니까 이때가 최대 속도예요. 근데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용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건을 놔뒀죠. 그럼 이때는 평형점이 어디냐면, 지금 원래 용철 길이 상태가 아니라 얘도 중력을 받고 있죠. mg. 그래서 얘가 한 이 정도 내려왔다고 쳐요. 압축이 돼서. 그래서 이 mg 이거랑 위로 올라가는 탄성력, 그러니까 kx 제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딱 평형점 둘이 딱 같아질 때가 A한테는 알짱이 땅인 상태. 그래서 더 내리면 탄성력이 더 큰 상황이죠. 탄성력이 더 큰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올려줘서 정확히 이 지점에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탄성력과 중력이 정확히 같아질 때가 이제 위로 올리는 힘이 0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는 계속 가속시키다가 이때 되면 이제 가속을 못 시키는 상황이죠. 그 뒤로는 이제 이 물체 입장에서는 이 탄성력이 더 이상 가속을 못 시켜주니까 그때부터는 중력 때문에 계속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제가 최대의 속도 지점이냐면 이 평행 지점까지. 그래서 그 평행 지점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mg 그리고 빼기 k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죠. 근데 mg 있고요. 그리고 빼기 k가 얼마인지 나왔거든요. 저기 이 d분의 3mg 그리고 x 제로가 0. 그러면 x 제로가 얼마인지 계산이 mg 일단 없애고요. 그러면 x 제로가 3n분의 2d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 2d 중에 뭐지 m 없어졌죠. 미안. 여기가 3분의 2d 지점, 그리고 이쪽이 3분의 4d 지점, 총 2d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m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가 속도가 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속도가 최대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이다음부터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냥 그대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총 여기서의 여기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잡을게요. 여기가 중력 포텐셜 0.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게 얼마냐면 2분의 1. 그 K가 얼마라고 했냐면 2D분의 3mg 그리고 이제 2D만큼 좁혔으니까 4D 제곱 되죠. 그러면 이 용철 에너지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요만큼 올라왔을 때 온도 에너지가 최대니까 그때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때도 아직 탄성 에너지는 남아있죠. 왜냐면 이만큼은 아직 이렇게 압축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2D 3mg 그리고 9분의 4 d제곱이죠. 3분의 2d만큼 압축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원래 위치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mg 그리고 3분의 4d. 그래서 이때의 운동 에너지가 이때가 최대값이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일단 없어지고, 그럼 이거는 3mgd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4 이렇게 없어지고 3분의 1 mgd인가요? 더하기 이거는 3분의 4 mgd 나옵니다. 이쪽이 3분의 5고 얘는 3분의 9니까 결국 얘가 3분의 4 mgd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2K 구했어요. K, 그러니까 여기서는 2라고 있군요. 여기 3분의 4 3분의 4 여기 3분의 4 이렇게 두 개. 자, 그 다음 정지할 때 사실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역학적 에너지를 그대로 써먹으면 되는 상황이죠. 처음 탄성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ED만큼 압축됐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3mgd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총 올라가서 여기서 멈췄으니까 거기서 이제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없고요.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2분의 1
그리고 K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2D분의 3mg 그리고 4분의 1D제곱 2분의 1D만큼 압축됐으니까 그리고 그때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올라갔냐면 2D 올라가고 X 올라가고 2분의 1D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냐면 mg 2D 올라가고 X 올라가고 2분의 1D만큼 더 올라가는 상황.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이렇게 4가 아니지 안 없어져. 4 여기 그대로 있고 이거 얼마인 거야? 16분의 3인가? 16분의 3 mgd 더하기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여기 2분의 5니까 2분의 5 mgd 플러스 mgx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3mgd니까 이거 넘어가면 이게 205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2분의 1 mgd 빼기 16분의 3 mgd가 mgx mg 없어지고 그 x는 2분의 1 빼기 16분의 3이네요. 요게 16분의 8이니까 빼주면 16분의 5 있나?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손을 놓고 나면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왜냐면 중력이 여기 mg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위로는 장력이 작용할 거고 이 장력 때문에 이제 이 m이 b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얘가 움직이면 그래서 만약 x만큼 내려오면 얘가 탄성력이 또 kx만큼 작용하겠죠. 처음엔 가속하다가 이 kx가 점점 커지게 되면 왜냐면 x가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 t가 kx랑 같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가속이 안 일어나서 그때 속도가 최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t가 언제가 최대냐면 이 장력도 수시로 바뀔 건데요. 이 t는 mg랑 같아질 때 그때까지는 아래로 가속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mg가 t보다 크니까 얘가 아래로 가속하겠죠. 근데 이제 mg가 t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아래로 가속은 안 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속력이 점점 감소할 거고 t가 더 커지는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mg보다 t가 더 커지는 순간 그때는 이제 용출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용출이 늘어나지만 이제 탄성력이 더 커지는 순간이겠죠. 그때는 점점 감속을 할 테니까 가장 속도가 최대치는 언제냐면 mg가 t랑 같아진 이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mg가 kx랑 같아진 시점 그때가 속도가 최대치고 그때를 x1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여기 x1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x1 내려올 때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같아질 때 이동한 거리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속도부터 구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x1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x1만큼 내려왔어요. x1만큼. 그러면 지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했냐면 마이너스 mgx1 감소한 거죠.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을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 근데 질량이 둘 다 똑같으니까 또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탄성 에너지도 증가했습니다. 2분의 1 kx1. 이게 처음 상태랑 같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0이라고 놓으면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 여기 기준이 0이라고 한다면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고 대신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실 거고요. 지금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kx1 제곱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2분의 1 kx1 제곱이 2분의 2 mv 제곱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물어보면 2분의 1 mv 제곱은 4분의 1 kx1의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른쪽 상황 봅시다. 오른쪽 상황. 오른쪽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얼마큼 내려오는지 모르는데 x2 내려와요. 그럼 그때 여기 기준점으로 놓고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mg x2가 결국 얘네 둘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이제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의 2개. 그럼 결국에 이게 0 처음에 기준점을 0으로 잡았으면 그럼 2분의 1
mv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mgx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랑 지금 운동에너지가 같은 순간, 최대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4분의 1 kx1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네 둘 비교하면 됩니다. x1, x2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까 mg가 kx1이라고 했으니까 저거를 왼쪽으로 좀 바꾸면 mg 대신에 kx1, x2가 4분의 1 kx1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고, k 없어지고 그리고 x1도 하나 없애고 나면 결국 x2분의 x1 하면은 얘가 넘어가면 되나요? 여기가 2니까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 8번이에요. 보시면 x 압축시켰고 3x 압축시켰고 그리고 여기 높이가 요만큼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분리된 순간 속력이 V래요. 여기서 V고 또 내려오면서 요만큼의 높이를 내려왔으니까 그만큼 또 위치 에너지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대신 운동 에너지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의 A부터 생각을 한다면 이제 여기서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서 A에서의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서를 생각한다면 위에서는 이제 mg 그리고 h 대신에 g분의 4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게 여기 위에서의 속도겠죠. 역학적 에너지 요게 나중 밑에서의 총 에너지 2분의 1 m 그리고 어떤 거의 제곱일까, 어떤 속도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약분하면은 2분의 9 mv 제곱이네요. 그러면은 9mv 제곱이란 거는 2분의 1 m의 3v 제곱이란 소리니까 a가 3v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돌 직전에. p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탄성 에너지를 요만큼 갖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써보면 2분의 1 2k 그리고 9x의 제곱이죠.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얼마가 될까? 요걸 한번 얘기해 봐야 됩니다. 질량의 P는 EM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단서를 구할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K고 X 당겼을 때 속도가 V가 됐다고 했거든요. 2분의 1 K 그리고 X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랑 비슷하면 18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분의 18 mv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여기 2가 있으니까 얘가 9v 제곱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9v 제곱이면 3v의 제곱이니까 보니까 결국 b도 3v로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는 충돌 주장 3v다 맞고요. 충돌 직후의 운동량 합은 얼마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3mv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6mv죠. 그래서 운동량의 합은 만약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본다면 3mv 플러스 마이너스 6mv니까 마이너스 3mv. 그래서 크기만 또 구하면 3mv 맞네요. 이은도 맞고. 그럼 얘네들은 충돌 후에 이 K를 압축시킬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압축시킨다라고 했네. 근데 충돌 후에 속도가 얼마냐면 충돌 후에 3m이 같이 움직이죠. 이게 같이 뭉쳐서 움직이니까. 근데 그때 운동량이 얼마나 나냐면 마이너스 3mv니까 그때 속도는 마이너스 v. 그러니까 이쪽으로 얘들이 충돌하고 나면 이쪽으로 v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v라는 속도로 이 높이로 올라갈 수 있냐인데 2분의 1 m 그리고 m이 아니죠. 총 3m이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3m 그리고 v의 제곱이 이제 위치 에너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바꾸면 자 3m 그리고 g 그리고 h 얼만큼 올라갈까를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3m 없어지고요. h'은 2g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요거랑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죠. 요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g분의 4v 제곱까지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k 용수철을 압축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못 올라가니까 맞는 건 기억과 니은 2개 되겠습니다.